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에는요, 좌파들은 이거 김건희 여사가 아마 최고 화두가 될 겁니다. 좌파들은.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이거 이재명의 10월 선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재인의 소환. 이게 아마 가장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소환은 이거 문다혜부터 합니다. 문다혜는 이거 추석 후에 소환이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김정숙, 문재인. 이런 순서로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문재인 뇌물 사건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 여러 특징을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역대 대통령 수사 많았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수사하고는 전혀 다른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걸 제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 수사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뇌물 사건, 문재인 수사는요, 첫째는 역대 대통령 수사가 다른 게요. 첫째는요, 모든 일가족이 공범이라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모든 일가족이 공범이 되는, 이거는 이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독신이니까 공범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자녀들이나 여기 부인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두 분 다 우울하지만.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대통령 아들들 김현철이나 또는 김대중의 아들 홍삼 트리오 3명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죄를 지은 거는 많았죠. 그런데 문재인 범죄의 특징은 일가족이 다 공범이에요. 가장 행위를 많이 한 거는 아마 김정숙일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인사권자니까 직접 피고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는 문다혜, 서창호입니다. 야, 이렇게 4명 가족 전원이 공범으로 엮인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현재는 피고인은 문재인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문재인, 그 다음에 박석호, 그 다음에 이상직, 그리고 조현옥입니다. 인사수석. 현재는. 근데 이거 문다혜나 서창호 월급받은 뇌물 받은 사람인데 공범으로 기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직접적인 행위들은 아마 김정숙이가 했을 겁니다. 거기에 친인척 민정실에 조국이 밑에 우리 신우석이라고, 신우석 조국 땅의 사무부총장. 그러니까 검찰이 그럼 일가족 4명을 동시에 기소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물론 김정숙이는 다른 사건으로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피해자는 별개로 하고, 하여튼 이 서창호 뇌물 사건, 이거 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범으로 할까? 현재는 문재인만 피해자인데 김정숙이도 부부 동반 기소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돈 받은 거는 문다혜 서창호니까 그것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는 거죠. 이게 아주 첫째 중요한 특징이다. 역대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아니, 죄를 지고 이게 공모하면 다 처벌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뭘 봐줘요? 뭘 봐줘? 그냥 문재인, 김정숙, 서창호, 문다혜 다 기소해버리면 되죠. 왜 검찰이 봐줍니까? 다 기소해버려야 된다. 왜? 범죄자들이니까. 일족 전체가 공범이다. 이게 역대 대통령 사건과 다른 첫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제가 참 이게 보고 황당한데, 두 번째는요, 문재인 사건의 관련자 전원이 100%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나머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전부 다 묵비권 행사해요. 임종석, 조국, 백원우, 그 다음에 신우석, 민정실의 행정관, 관련자들이 전부 다 이상직이도 묵비권, 서창호도 묵비권, 아마 문다혜도 지금은 밖에서는 페이스북에 나는 개구리처럼 억울하게 맞았다,
나는 게 아버지를 향해서 내를 저리 밟고 가는 게 말이다, 말. 우리 홀수 있잖아, 말 타는 거. 정유라 씨 타는 승마. 말이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걸 밖에서는 떠드는데 이 문다이도 검찰에 가면 또 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비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김정숙이나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묵비꾼으로 갈 것 같아요. 수완부렁이나. 근데 역대 대통령 권력 수사 중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국민 앞에 나름대로 소명하고 해명하고 했지, 완전히 묵비꾼으로 수사를 전면 거부한 이런 데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특징이다. 물론 뭐 저는 제가 항상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고 개가 침묵해도, 개가 안 짖고 침묵해도 기차는 간다, 어차피 이게 수사는 진행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묵비권으로 하는 거는 뭐 수사를 갖다가 이게 전면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뭐 저는 이유를 알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가서 이게 범죄가 너무나 명백하게 할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김정수이가 현금이 5천이 어디서 났니? 너 이게 계좌에서 5천 출금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묵비권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범죄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묵비권 하는 겁니다. 묵비권이 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진짜 억울해가 5천만 원이 우리 어머니 뭐 상을 치를 때 들어온 돈이라면요, 해명하지. 왜 안 할까요? 해명하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억울하면 이게 억울함을 벗어야 되잖아. 근데 수많은 현금을 보내고 출판사에서 너 왜 디자인비 2억 받았냐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비권 하는 거예요. 결국 묵비권이라는 게 죄를 지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묵비권 해가지고 무죄가 나거나 묵비권해서 무혐의 기소 안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정리하면 문재인 관련자들은 전부 다 묵비권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연자가 너무 명백하니까 소명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묵비권으로 탄압 이미지로 돌파해보자, 이런 게 의도고, 그 다음에 개가 안 짖고 침묵해도 기차는 가듯이 수사는 진행된다, 이렇게 두 번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문재인 뇌물수사. 첫째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첫째는 이제 일가족 전체가 공범이다. 두 번째는 관련자 전원이 묵비권이다. 세 번째 특징이요, 모든 돈은 문다이로 향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이상한 돈의 흐름의 최종 종착지는 문다이입니다. All money lead to 다이, 이겁니다. All money, 모든 머니가 lead to 로마 할 때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다이, 문다이. 저는 문다이가 문재인 일종의 비자금 창구 아닌가. 엄청난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가난 코스프레에도 엄청나게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별장도 한 시세 10억이 넘는 게 문다이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이유 없이. 그리고 문다이 그 집도요, 10억 이상, 그 집도 그대로 종로구 또 있습니다. 또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뭐가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토리게임즈 자금도 있고요. 모든 비자금들이 전부 다 보면 문다이 쪽으로. 김정수이가 5천씩 보낸 게 최소 2번 아닙니까? 최소 2020년, 2022년. 거기다가 이제 양인에서나 유송화가 보낸 것부터 경호원 동원하는 게 특활비까지 엄청난 거죠. 아마 이게 모든 돈은 문다이로 통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 모든 옷도 문다이로 통할 수가 있어요. 샤넬도 문다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의상 물론 문다이가 살이 조금 더 찌면 뭐 입은 게 또 입을지 모르겠는데, 그 김정숙이 수백 벌 되는 공식 석상임하게 몇 벌입니까? 그 옷들은 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 결국은요, 어떻게 일가족의 범행의 모든 돈의 흐름이 문다이에 가니까 문다이가 비자금 저수지가 아닌가, 이런 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역대 이런 건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이 자기 딸을 비자금 창구로 만드는 이런 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초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의 이번 서창호 타이스타젯 뇌물 사건들 면밀하게 제가 관찰해 보면서 이런 데 역대 우리 적폐 수사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첫째, 모든 일가족이 공범이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한다? 모든 일가족을 다 기소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관련자가 묵비권으로 수사에 돌파하려는. 그럼 이게 어떻게 대응한다? 개가 침묵해도 기차는 가듯이 전부 다 이게 묵비권 해도 증거가 많으니까. 인적 증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대로 이게 수사, 기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다의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추적해라. 왜? 모든 돈들이 문다의 쪽으로 몰려가니까 재산 형성이나 자금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번 이제 추석 끝나면요.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일체 자구면하면 안 됩니다. 심우정 총장, 신임 총장 임명됐죠. 이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일체 정치적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 독재 탄압 저지 위원회 민주당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문재인하고 동맹을 맺고 방탄 동맹이죠. 온갖 이 검찰을 겁박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별의별 짓을. 그래도 심우정 검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문재인 수사를 끝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그 결과는요. 구속영장, 문재인은 나머지 범죄자 전원 기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